반갑습니다. 미중 충돌 시대 한반도의 길 책 내용을 소개하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미국의 아시아 회귀와 한반도 전쟁 역량 대폭 강화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2010년에 미국이 한반도 전쟁 위기를 조성하고 이걸 가지고 중국을 압박해서 이제 달러의 세계 기축통화 시대를 끝장내자는 중국의 주장을 꺾고 달러 패권을 지키는 걸 봤습니다. 해가 바뀌어서 2011년 얘기를 이제 하겠습니다. 미국이 많이 먹었어요. 만족한다 이러고 돌아섰을까요? 아닙니다. 한 개를 주면은 10개를 더 내놔라. 2011년에 미국은 위안화를 절상하라, 중국 돈의 값을 올리라는 거죠. 강력히 주장합니다. 1월 달에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재무장관 가이트너, 이 사람이 위안화 가치를 1년에 10% 이상씩 계속 올려라. 5월 달에 미중 전략 경제 대화, 외교장관, 국방장관 이렇게 만나서 하는 거예요. 정상회담 바로 아래 고위급 협상 창구입니다. 여기서 미국이 또다시 위안화를 빨리 올려라. 11월에 미중 정상회담이 또 열리는데 여기서 당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참을 만큼 참았다. 위안화를 빨리 올려라. 계속 위안화를 절상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자, 미국이 왜 이럴까요? 환율 절상, 거기에 포함된 무서운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일본이 세계 경제 1등 먹은 때가 있었죠. 1980년대. 반도체, 전자제품, 자동차 이런 제조업에서 일본이 미국을 훌쩍 뛰어넘었어요. 세계 10대 기업 가운데 일본 기업이 7개, 8개를 막 차지하고, 당시 시가총액 세계 1등 기업이 어디냐? 일본의 통신회사 NTT. 2등이 미국의 IBM인데 그것보다 시가총액이 3배나 더 많았어요. 자, 이렇게 세계 경제 1등 일본을 미국이 한 방에 날립니다. 한 방에 1등에서 날린다. 어떻게?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1985년 미국 뉴욕의 플라자 호텔에 미국, 영국, 프랑스, 당시 서도, 일본 이렇게 5개국의 재무장관이 모입니다. 여기서 미국이 강력히 주장하는 거예요. 달러에 비해서 엔화와 마르크화의 가치를 올려라. 결국 관철시킵니다. 그래서 이 5개 나라가 자기 나라 외환 시장에서 달러를 막 팔아요. 그리고 엔과 마르크, 특히 엔화를 막 사들이는 거예요. 달러를 막 파니까 달러가 흔해지죠. 달러 가치가 떨어집니다. 엔화를 막 사니까 엔화가 귀해지죠. 그러니까 엔 값은 오릅니다. 이렇게 계속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거죠. 5개 나라가. 이렇게 계속 하니까 1년 만에 엔화 가치가 36% 올라갑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일본 돈값이 오른 만큼 일본에서 수출하는 상품 가격이 오르는 거죠. 저절로. 자, 수출로 먹고 사는 수출 대국 일본의 수출이 줄어드는 거예요. 1년 만에 일본의 수출이 20% 줄어듭니다. 수출이 줄어드니까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급격히 하락합니다. 85년에 6.3%였어요.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이게 86년에 2.8%로 떨어지는 거죠. 성장률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경기가 급격히 침체하는 거죠. 이걸 띄우기 위해서 일본 정부가 금리를 내립니다.
85년에 공정보합이라고 일본의 기준금리예요. 이게 5.5%였어요. 이것을 계속 내려서 2.5%까지 떨어뜨립니다. 이자가 이렇게 싸지니까 담보될 거 있는 사람들, 신용 등급 좋은 사람들, 그리고 기업들이 이 돈을 은행에서 꺼내가지고 사는 거예요. 뭘 사냐? 부동산을 삽니다. 어제 대출받은 사람이 부동산을 사죠. 오늘 대출받은 사람이 이걸 또 사요. 내일 대출받는 사람이 이걸 다시 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부동산 값이 계속 올라갑니다. 도쿄를 비롯해서 일본의 6대 도시 부동산 값이 1년에 27.7%씩 올라가요. 1년에 30% 가까이 올라갑니다. 또 뭘 사겠어요? 주식. 니케이 평균 지수가 85년에 13,000이었어요. 이게 89년이 되면은 38,000까지 올라갑니다. 거품이 무지하게 끼는 거죠. 자, 거품은 반드시 꺼진다. 더 높이 올라갈수록 나중에 떨어질 때 더 아프다. 그래서 정상적인 정부라면은 거품을 조정하죠. 일본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 이 거품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립니다. 89년에 2.5%였던 금리를 계속 올려서 6%까지 올립니다. 이자가 갑자기 무지하게 많아졌잖아요. 자, 빨리 팔아가지고 대출 갚고 차익을 남기자. 팔자를 외치는 거예요. 자기만 똑똑한가? 전부 팔자 하니까 값이 폭락하는 거죠. 부동산과 주식이 대폭락을 하는 거예요. 개인은 파산을 하고 기업은 도산을 하고 그들이 대출 못 갚았잖아요. 금융회사들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실업자가 넘쳐납니다. 이러면서 일본 경제가 망가지는 거예요. 1등에서 날아가는 거예요. 자, 잃어버린 10년, 90년부터 2000년까지 잃어버린 10년,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잃어버린 20년, 그때부터 2020년 지금까지 잃어버린 30년 계속되는 거예요. 한번 망가져가지고 2009년부터 일본에서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줄어들어요. 인구가 줄어들어요. 서서히 망해가는 거예요. 자, 위안화 가치를 1년에 10% 이상씩 계속 올려라. 이게 뭐냐? 중국에게 제2의 플라자 합의를 강요하는 겁니다. 중국은 일본은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에게 무조건 항복했죠. 미군이 점령했어요. 그 후로 미국이 일본을 아시아의 군사 거점으로 지금까지 쓰고 있는 거죠. 중국에는 미군이 없습니다. 자, 일본은 미국이 들 수 있는 지렛대가 거대한 게 있어요. 들면 들리죠. 플라자 합의 들렸잖아요. 중국은 지렛대가 없어요. 중국에게 거대한 지렛대를 꽂자. 그래서 중국을 들자. 굴복시키자. 그게 뭐냐? 미국의 아시아 회귀 선언입니다. 미국의 아시아 회귀 선언. 2011년 11월에 미국이 공식적으로 아시아 회귀를 선언합니다. 11월에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죠. 포린 폴리시라고 미국의 외교 전문지예요. 여기다가 글을 발표합니다. 미국의 태평양 세기라는 제목의 글인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미래의 정치는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아시아에서 결정될 것이다. 앞으로 미국은 아시아에 적극 개입할 것이다. 미래의 정치, 세계 패권이죠.
아시아에서 결정된다. 중국과의 싸움에서 결정된다. 이 얘기죠. 같은 달에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이 호주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호주 의회에서 연설을 해요. 뭐냐? 우리는 지금 미래의 군사력을 다시 편성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아시아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미군에게 최우선적인 임무를 아시아에 두라고 지시했다. 미군의 최우선적인 임무가 아시아에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중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해서 굴복시키겠다. 이 얘기죠. 오바마 대통령이 호주에 방문했을 때 미호주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여기서 아주 중대한 합의가 나오는데 2012년부터 호주에다가 미군을 배치한다. 이거예요. 여기가 중국이죠. 이쯤에 필리핀이 있습니다. 자, 적도가 여기 있고 적도 아래에 호주가 있습니다. 편의상 여기에 호주가 있다고 그려보겠습니다. 자, 호주에다가 미군을 배치한다는 거예요. 2012년부터 호주 북부에 여기 다윈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미군을 배치한다. 그리고 미국은 2012년 1월 달에 필리핀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미군을 사실상 필리핀에 상시 주둔시키도록 합니다. 자, 여기 미군이 있고 여기 미군이 있죠. 호주를 후방으로 하고 필리핀을 전방으로 하는 미국의 군사 축선이 새로 생기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일본을 후방으로 하고 한국을 전방으로 하는 군사 축선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양쪽에서 중국을 압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미국의 아시아 회기가 2011년 11월에 선언되고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건가? 아닙니다. 그 이전에 2011년 봄에 이미 시작됩니다. 어디서? 한반도에.